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제 CPI, FOMC 일정이 좀 있고, 그다음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차트 분석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관심 종목으로 해열제 관련주, 뭐 대원제약, 삼진제약, 삼일제약 이렇게 세 종목 정도 차트 분석, 나 항생제 관련주로 국제약품, 그다음 의약품 사재기 관련주로 제일약품, 광동제약, 일동제약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차트 분석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총 어, 7종목 정도 차트 분석을 할 거고, 그다음에 오늘 리딩 종목으로 수익 났던 신일제약 차트 분석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CPI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 12월 13일 날 이제 발표가 나와요. 12월 13일이면 내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FOMC 일정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 날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FOMC가 이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스닥 지수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반등을 지금 못 해주고 아래로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리에서 이게 11,500포인트를 지지하는 모습은 좀 보여줬지만 오늘 자리가 진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자리에서 이게 만약에 밀려가지고 11,200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심각한,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그러니까 17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조금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단 저항을 뚫어버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13,200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약간 변곡점 구간인데,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상단선 있잖아요. 이 상단선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요거는 13,200까지 추세가 전환이 돼서 상승을 하는 이런 우상향 패턴에 있는 차트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게 이 상단 저항을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11,700이나 9,700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중요한 그런 나스닥의 변곡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짧게 보면 우리가 먹을 구간은 분명히 있어요. 지수가 이렇게 바로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좀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냐면 테마주 위주의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뭐냐를 보면은 이제 의약품 관련주가 있어요. 중국 방역 완화에 따른 이제 의약품 사재기 관련주들이 있고,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일제 이렇게 급등을 좀 했다 이런 좀 뉴스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4일 전 뉴스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R&D에 4천억 원을 투입을 했고, 이제 AI로 신약 개발 인공장기, 그러니까 인공장기 같은 경우에는 뭐 TNR 바이오팹 같은 뭐 3D 프린터 관련주, 뭐 그다음에 이제 조화제약 같은 이식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항암 치료제 같은 관련주들,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 디지털 원격 의료 관련주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나 뭐 이런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나중에 좀 보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또 떴던 뉴스가 유럽의 뭐 항생제와 해열제 부족 대란으로 뭐 에너지 위기로 공장을 못 뚫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뜬 종목들이 오늘 움직였던 국제약품, 뭐 제일약품, 뭐 광동제약, 일동제약, 신일제약, 뭐 삼진제약, 삼일제약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차트 분석을 좀 빠르게 한번 해 보면, 일단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게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쉽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이 상단 구간을, 그러니까 전고점 박스권 구간 안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대원작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렇게 막 큰 추세가 나도 이상하진 않은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요런 박스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단 구간이 21,8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이때 코로나 이슈로 3만 원까지 갔었고, 주기적으로 어떠한 코로나 이슈로,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윗꼬리를 남겨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상에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고점 구간에 물량을 좀 소화를 하고 있지만 거래대금이 좀 많이 없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점을 요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역헤드 앤 숄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되, 문제는 이거는 이 여기서 전고점, 그러니까 구름대랑 전고점 18,950원 구간을 돌파를 못 한다고 하면 이거는 밑으로 열려 있는 구간이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밑으로 이게 17,300원짜리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돌파 매매로 봤을 때는 좋아요. 돌파로 오늘 갭도 좀 떴었고 전고점 여기 지지 자리까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돌파로 봤을 때는 18,100원짜리만 손절한다고 가정하면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하단 추세를 찍고 이게 추세가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윙으로 만약에 제가 이 대원제약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지금 자리에부터 18,100원까지 한번 1차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300원짜리랑 16,900원짜리 여기서 이제 2차 매수를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1차 매수 자리, 여기가 2차 매수 자리 하고 추세 확인하고 밑으로 쭉 뺐다가 눌리는 거 하고 한번 밑으로 좀 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 기준봉은 기준봉인데 사실 거래대금이 그렇게 썩 많은 기준봉이 아니에요. 이 앞전에 매물대를 뭔가 훑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거래대금도 아니고 뭔가 그렇다고 이게 매집은 돼 있는 차트는 맞거든요. 대원제약이, 이 대원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은 진짜 매집이 상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매집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보시려면 기본적으로 일단 주가는 세력이 들어 올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주가는 세력이 들어 올리는 건데 이 윗골이 7월 24일 날 윗골이 갔던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고 여기서 앞전에 들어 올렸던 거래대금 그리고 이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거래대금이 더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가격을 낮추면서 요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어 놓고 추세를 만들어 놓고 거래대금만 터쳐 놓고 지금 가격 거래대금을 딱 죽었죠. 그렇다고 이게 유통주식이 크고 시총이 무거운 종목도 아니에요. 그 2천억짜리예요. 시가총액 4천억이고 유통비율 57%짜리라서 그렇게 센 거래대금과 뭔가 큰 돈이 안 들어가도 이거는 충분히 연상으로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원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매집은 끝났는데 아직 시작만 안 한 차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이게 시작을 해서 추팅이 나올 수 있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가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매수를 18,100원까지 1차 매수 하시고 2차 매수를 16,900원 16,900원 깨지면 전량 손절,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 3일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3일제약은 저도 좀 매수를 하고 싶을 정도로 차트가 좋아요. 자, 주봉이랑 월봉을 보시면 월봉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추세를 돌파하는 월봉이고, 이거는 그리고 거래대금이 봐봐요. 이게 쌍바닥을, 자, 보시면 쌍바닥을 요렇게 찍었다고 보면 이게 왼쪽 바닥 구간이고 이게 오른쪽 바닥 구간에서도 여기서 쌍바닥 이렇게 보여지고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이렇게 주는 구간이 보이죠. 하락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가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못해도 다시 한번 이게 앞전에 매물대까지는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적어도 8,5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3일작이라고 하는 종목은 여기서 헤드앤숄더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 하락의 기술적 반등이 아예 없이 빠진 차트이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하락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제약주나 의약품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3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만원짜리 그리고 11,000원짜리까지도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 30% 정도? 한 20% 30%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봉도 보시면 주봉도 고점의 저항을 쭉 이어봤을 때 어떤 구간이죠, 지금이? 이 상단의 저항을 십자 양봉으로 딱 뚫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손절 라인이 딱 오늘 저점 구간, 한 손절 라인이 짧게 보면은 7,800원이 되는 거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최소 9,900원에서 만원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좀 메리트가 있어요. 그다음 삼진제약인데, 이 삼진제약도 보시면 그 3일제약이랑 차트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종목 자체가 어떤 거냐면 해열제 관련주예요. 지금 해열제가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독감 A형 독감이 유행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의약품이나 해열제가 없으면 어떡하죠? 큰일 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타이레놀 관련주들이 그때 연상으로 진짜 많이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왜 올랐었냐면 타이레놀 관련주들이, 타이레놀이 그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타이레놀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타이레놀 부족 뭐 그런 걸로 막 50%씩 올랐었어요. 대원제약이 예전에.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요번에 이런 의약품 테마주들이 이런 의약품 제약 이런 테마주들이 좀 한 번씩 순환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삼진이랑 삼일 두 개 중에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한다고 하면 저는 삼진보다는 삼일을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26,200원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2,000원, 2차 목표가는 36,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양약품인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앞전에 이미 코로나로 너무 많이 해먹었고 사실 이게 뭐 매집이다 매집이 아니다 그거를 논하기에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차트고요. 이거는 그냥 뭐 약품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의약품 관련주들 순환매 나올 때 그래도 이 앞전에 끼가 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장기평 반등 그리고 이제 이 앞전에 전고점까지는 올라가는 차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18,800원 정도 손절 잡고 목표가는 한 21,8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아 뭐 다른 거 살 거 없을 때 약품주 하나 사고 싶은데 아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이런 거 하나 좀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나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는 내일 아침에 개분봉 떨어지면 이런 손절가만 여기 잡으시면 돼요. 손절가만 5,240원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6,050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음봉으로 밀리는 구간에서 매수 잡으셔가지고 단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 다음 제일약품인데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도 매매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음. 저도 오늘 이제 많은 비중은 아니고 보면 저도 많은 비중은 아니고 한 500주 정도? 540주 정도, 550주 정도 매매를 좀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뭐, 한 1000만원? 12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제일약품 같은 경우 매매를 좀 보시면, 이 앞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갭이 좀 떴거든요? 갭이 좀 떴고, 보시면요, 저점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게 금요일날 사실 이걸 제가 만약에 금요일날 봤었으면 저는 금요일날 이걸 좀 종가 베팅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제가 금요일날 봤다고 하면 금요일날 진짜 많이 샀을 것 같거든요. 종가로. 근데 오늘 아침에 진입하기에는 아침에 좀 갭이 떴었고 2% 정도 갭이 좀 떠가지고 좀 그때 무서워서 못 샀는데 요 하락하는 자리에서 하단 추세를 정확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등간격으로 간격들이 좀 일정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어요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거래대금이 살짝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면서 그래서 제가 보시면 지금 정고점을 지지하는 구간 제가 매수가가 19,600원이거든요. 제 매수가가 여기인데 이 정고점을 지지하는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좀 한 거예요. 이 정고점을 지지하는 구간 아까 말했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구간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는 구간에서 의약품과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정말 좋았어요.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일약품은 오늘 좀 저도 매매를 했고 근데 이거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거는 이 앞전에 23,000원까지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자리까지는 이게 설사 윗꼬리로 강하게 급등이 나올지언정 급등이 나왔다 빠질지언정 이거는 23,000원 자리까지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8,200원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23,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광동제약인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역회된 숄더가 보이죠. 이런 짧은 역회된 숄더 이후에 어떤 형태냐면 수렴을 하고 있는 추세를 타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분봉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면서 삼각 수렴을 돌파하는 기준봉이 하나 발생을 한 그런 차트예요. 이런 이제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좀 보시면 사실 주봉에서 지금 21선 자리를 돌파를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은 차트예요. 이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역회된 숄더가 만들더라도 역회된 숄더가 요렇게 나오려면 여기서 거래 대금이 더 터져야 되거든요. 여기보다. 근데 얘는 여기가 더 터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차트가 조금 별로긴 해요. 사실 이제 광동제약은. 근데 그 손절가만 짧게 잡으시면 이런 것도 여기가 이제 손절가거든요.
6,030원. 여기서 손절가만 짧게 잡으시면 얘도 충분히 6,700원까지는 노려볼만 하니까 손절 라인만 6,030원 잡으시고 매매 대응할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일동제약인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강한 거래 대금으로요, 이 앞전에 장기 이평을 돌파를 하는 그림을 보여줬고, 여기서 N자 파동으로 눌린 이 장기 이평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서 N자 파동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얘는 손절 라인만 35,600원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43,000원, 이 앞전에 매물대 있는 고점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신일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제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VIP 추천이 나간 종목이에요. 오늘 VIP 추천이 언제 나갔냐면 9시 49분에 나갔거든요. 9시 49분이면 요때 요 라인에 리딩이 나간 종목이야. 9시 49분에. 그래서 이제 슈팅에 이제 9,100원 슈팅에 전량 매도를 한 종목이에요. 9,100원 이상 전량 정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이제 신일제약을 또 리딩을 했냐면, 얘도 지금 똑같거든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거 리딩방 이거 하면서 적어놨는데, 봐봐요, 차트가 일봉상 기준봉이 떴고요. 여기서 일봉상 기준봉 이후에,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기준봉이 하나 있어요. 여기 기준봉이 하나 있고, 이 기준봉 이후에 역헤드 숄더가 보이고 추세를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보통 이 기준봉, 이 역헤드 숄더 매집봉 고점까지는 올라가거든요. 요거를 노리고 제가 리딩을 드린 건데, 다행히도 오늘 뭐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전량 수익 정리를 하는. 근데 저는 신일제약도 차트가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기적인 시세가 저는 여기 9,7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는 8,410원만 안 깨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손절 라인은 8,410원이고 목표가는 9,780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